안녕하십니까, 머구리씨입니다.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은 같은 타입의 여러 데이터를 모아놓은 저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저장소, 지금까지 변수를 사용했었습니다. 변수는 한 개씩 따로 저장을 합니다. 반면에 배열은 여러 개의 저장소를 한 곳에 모아 놓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50가구가 살 집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이렇게 별개 장소에 50개의 집을 분산해서 짓게 됩니다. 5개 집을 지었고요. 10개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50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이렇게 별개의 장소에 50개의 집을 분산해서 짓게 되어집니다. 주택단지를 구성한다고 하면 50가구의 집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경우 50개는 각각 다른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호동이네, 아이윤에, 은진에. 반대로 주택단지는 주소가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주택단지 이름은 블랙핑크 주택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내에 50개 가구는 각각 연속된 호수로 구분하면 되겠죠. 1호, 2호, 3호 이렇게 지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49호, 맨 마지막은 50호. 단독주택으로 50개 각각 다른 주소로 설정했을 때와 주택단지로 한 곳에 모아놓은 뒤 각 가구를 호수로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를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자, 컴퓨터에서 50개의 저장소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요, 변수는 단독주택처럼 50개 이렇게 서로 다른 저장소가 필요하고요, 주택단지처럼 한 곳에 모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윤에는 A, 호동이네는 B, 은진에는 C와 같이 각각 다른 이름의 저장소가 필요가 됩니다. 반대로 배열은 주택단지처럼 이름은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블랙핑크니까 B 필요하겠습니다. 그 연속된 위치에 있는 이 저장 장소를 구분하는 건 이름은 전부 다 똑같이 BP로 지어져요. 1호도 BP고 2호도 BP입니다. 3호도 BP고요. 그런데 1호와 2호와 3호, 4호, 5호, 6호를 같은 이름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주택단지가 각 가구를 구분할 때 1호, 2호, 3호 했던 것처럼 배열에서도 이름은 같지만 연속된 숫자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분할 때는 브라켓을 먼저 만들어 주고요, 이 브라켓 안에다가 숫자를 넣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1부터 시작을 하지만 컴퓨터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 1, 2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맨 마지막은 여기도 똑같이 이름은 BP인데요, 위치값만 달라지는 겁니다. 브라켓을 만들어 주고요, 0부터 시작했으니까 끝이 49겠고요 여기는 48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48이나 49 이 숫자를 보고 우리는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첨자라고 합니다. 자, 변수는 단독주택처럼 서로 간에 어디에 만들어져 있는지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 50개에 각각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으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배열은 블랙핑크 주택단지처럼 이름만 알면 서로 옆집이기 때문에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호, 2호, 3호처럼 연속된 번호로 되어 있죠. 이름이 BP인 배열 또한 위치가 연번으로 되어 있어서 0부터 시작하는 첨자, 즉 인덱스 값을 가지고 저장소를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이용해서 저장 공간을 만든 후 그 저장 공간에 있는 값을 출력해 보는 기본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정수형 변수 num으로 선언을 하고요, 이 변수의 값 70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70이란 값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반 전체 학생의 몸무게를 저장해 보고
그 학생들의 몸무게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코드 작업하기가 곤란하니까 한 반의 인원은 일단 5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수가 5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구분하기 쉽게 num1, num2, num3, num4, num5로 선언하겠습니다. num은 num1로 바꿔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변수의 몸무게를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5명 학생들의 몸무게가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num1에 70, num2에 60, num3에 75, num4에 80, num5에 95가 잘 저장이 되었고 잘 출력이 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 5명의 학생 정도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반의 학생이 50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변수를 45개가 더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는 것보다는 배열을 이용을 하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은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개요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데이터의 타입만 같으면 됩니다. 지금 만든 이 5개의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모두 타입이 같습니다. 정수형이죠. 타입이 같기 때문에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따라서 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장되는 형식을 배열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정수형 변수 weight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몸무게를 저장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적인 변수와 똑같습니다. 자, 정수형 변수 weight를 선언을 했고요. 이 정수형 변수 weight를 몇 개 만들 것인지 브라켓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총 5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5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weight라는 일반 변수는 배열 변수로 변경이 되고요. 5개의 크기를 가지는 배열 변수 weight는 위치 값으로 각 저장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weight의 브라켓에 위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일반 변수에 넣어놨던 값들을 배열 변수로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붙여 놓았습니다. 이제 num1이라는 일반 변수 대신에 배열 변수 weight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그냥 일반 변수고요. 브라켓을 사용하면 배열 변수가 되겠고요.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0. 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 연속된 번호입니다. 공간이 5개고 인덱스에는 0부터 시작을 하니까 4에서 끝나겠죠. 그래서 5개의 변수는 5개의 배열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변수에도 값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weight라는 배열 변수에도 5개의 공간에 각각 따로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변수를 출력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할 때는 일단 변수가 아니라 배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럼 num1 대신에 0이 들어있는 값, 자, 여기가 이제 1에 들어있는 값, 2에 들어있는 값, 3에 들어있는 값, 4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위쪽에 5개는 일반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 출력이 된 거고요. 아래쪽에 5개는 배열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변수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일반 변수 5개를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배열 변수로 변수 이름을 하나만 선언을 하고 공간을 5개를 확보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부분은 이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열에 정의되지 않는 6번째 공간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지금 5개의 크기를 가진 공간이라서 0부터 4까지 인덱스 값이 사용이 됐습니다만
여섯 번째 공간이 인덱스 5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 5 값에는 0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저장하지 않는 값입니다. 기존 공간에 저장되어 있던 내가 알 수 없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만 할 수도 있고요. 선언을 하면서 초기화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배열도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할 수 있는데요. 배열을 선언하는 부분에서 초기 값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일단 변수와 똑같이 이퀄을 적어줍니다. 지금 이 weight라는 배열 변수는 크기가 5개입니다. 그래서 5개의 크기를 분산해서 적지 않고 묶어줍니다. 묶어주는 기호는 브레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브레이스를 사용하고요. 이 브레이스 안쪽에다가 콤마로 구분해서 각 요소 값을 입력을 하면 배열의 5개 공간에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순서대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에는 70이고요. 두 번째는 60, 세 번째는 75, 네 번째는 80, 다섯 번째는 95. 이걸 그대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그대로 지우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weight라는 배열 변수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값이 저장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초기화를 할 때 배열의 크기보다 요소 값을 적게 지정하면 요소 값이 없는 공간에는 0이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크기가 5죠. 그리고 요소 값이 5개가 들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95를 제가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크기는 5개인데 요소 값은 4개만 들어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값은 지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다섯 번째는 0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정의된 요소 값의 개수로 배열의 크기를 정의합니다. 여섯 번째 값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배열의 크기가 6으로 변경이 되면서 값이 저장이 됩니다. 여섯 번째 값을 지정을 하고요.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자,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섯 번째 값이 추가되면서 weight 배열 변수의 크기가 6개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따라서 55라는 여섯 번째 값은 weight라는 배열 변수에 여섯 번째 저장이 되어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다시 5개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정의를 할 때 브레이스만 만들어주고 이렇게 요소 값을 전부 다 삭제를 해보면 값들이 전부 다 0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배열 초기화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weight 배열 변수의 초기 값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력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행의 명령문들을 비교를 해 보면요, 변경되지 않는 부분과 변경되는 부분, 그리고 변경되는 부분에서 규칙이 있습니다. 숫자를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않는 부분이죠. 숫자는 0부터 4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숫자를 변수로 변경하고 반복문을 사용하면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자, 반복문에 사용할 변수를 i로 정의를 하고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코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형 변수 i를 선언을 했습니다. i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1씩 증가하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코드 1개를 반복문의 브레이스 내에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0부터 4까지 변경되는 숫자를 i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반복문 안에 들어있는 11행이 5번 실행이 되면서 weight 배열 변수에 들어있는 70, 60, 75, 80, 60이 출력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14행부터 19행, 18행까지 단독으로 실행되는 명령어들이 의해서 출력되는 5개의 결과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프린트문은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 조금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반 전체 학생의 몸무게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이건 5명의 학생이고요. 이 5명의 학생은 1번, 2번, 3번, 4번, 5번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5명 학생의 번호도 같이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인덱스 값, 즉 i 값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i 값을 가지고 출력을 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출력 형태는요, 몇 번 학생 몸무게 몇 킬로그램,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대로 출력이 되는 문자열이고요. 몸무게 뒤쪽에다가 영어로 킬로그램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학생인지 번을 출력할 부분에는 10진수로 하나 출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번호는 i 값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배열 변수 들어있는 몸무게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호가 지금 0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4번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번호는 1번부터 5번까지죠. 출력되는 번호와 우리가 출력해야 될 번호를 비교를 해보면 오차가 1이 납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i 값에 더하기 1을 해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i 값이 0일 때는 1을 출력하게 되고요. i 값이 1일 때는 2를 출력하게 됩니다. i 값이 2일 때는 3을 출력하게 됩니다. 즉 i 값보다 항상 1 더해진 숫자가 %d에 출력되게 된다는 겁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되는 번호에 맞는 학생의 몸무게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열의 값을 초기 값으로 미리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한 후에 키보드로 값을 입력해서 배열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로 값을 입력을 해서 첫 번째 위치의 숫자를 저장하고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가이드를 먼저 입력을 하고요. 자, 정수 한 개를 입력을 받아서 웨이트 배열 변수의 첫 번째 위치인 인덱스가 0인 저장 장소에 저장하여라 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일단 10행에 있는 몸무게 입력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1행에 의해서 입력을 받으려고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무게 일단 100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이라는 입력되는 숫자는 weight라는 배열 변수의 인덱스 값이 0인 위치, 즉 첫 번째 위치죠. 지금 8행에서는 첫 번째 위치에 70이라는 값이 들어있긴 하지만 11행에 의해서 내가 입력한 값 100이 거기를 덮어 썼습니다. 따라서 weight 0에는 100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100을 14행에서 출력해서 100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공간에 내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저장을 해 보았습니다. 5개의 나머지 4개의 공간에도 값을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저장을 하려면 여기 있는 이 명령어를 5번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출력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입력 또한 반복문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코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부분이 10행과 11행 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탭키를 눌러서 뒤로 밀어주고요. 13행에 있는 포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반복문에서 사용한 i라는 변수를 똑같이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i 값이 0에서 4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나서 끝났습니다. 다음 포문에선 다시 0부터 초기화를 하죠. 따라서 어차피 시작할 때 초기화를 하기 때문에 이 포문과 아래에 있는 포문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다른 변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weight라는 배열 변수에 0이라는 인덱스 값으로 고정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있는 값은 0부터 4까지 변화가 되니 그 변화가 된 값을 저장하고 있는 i라는 변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몸무게 입력이라는 가이드가 나오고요. 100을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한 번 더 나오죠.
네, 여기 11행과 12행이 총 5번 반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입력한 5개의 몸무게가 웨이트라는 배열 변수의 순서대로 차곡차곡 저장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출력되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배열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변수와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변수는 개별로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2개 이상 만들 경우에는 서로의 위치를 모릅니다. 따라서 변수는 이름을 각각 가지고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열은 사용하고자 하는 전체 크기의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름은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통으로 그 이름이 통으로 전체 공간을 대표를 하고 있고요. 배열 내에서 저장 공간끼리는 인접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죠. 따라서 그 차이가 그 상대적인 거리값만 알게 되면 서로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값을 인덱스 또는 첨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배열의 기본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